이런 가지고 쓰라고 할 수는 없지. 10,000원. 10,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남한 돈으로 400원 준대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쓸 수 있냐? 우리나라 돈으로 400원이라는 것은 북한에서도 400원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당회비를 내야 돼서 월 그걸 내면 어때요? 그러면 장교는 돈을 받을까? 월급을? 장교도 월급이 없대요. 저도 뭐 놀랐어요. 장교가 월급이 없다는 거는 장교는 10년 근무가 아니에요. 20년, 30년 근무하는 사람이야. 근데 월급이 없대요. 나는 장교는 있는 줄 알았어. 탈북자 얘기를 들으니까 없대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사냐? 군인들 먹으라고 나온 쌀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나왔다. 그러면 1년 먹을 거를 먼저 가져간대요. 장교들. 그리고 그 남은 걸로 군인들이 먹어야 돼서 항상 쌀이 부족한 거예요.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월급을 안 받고 돈이 필요한데 다른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받는 게 다 안 돼요. 어쩔 수 없대. 월급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나라에서 키워줬으니까. 아까 좋다고 그랬지. 나라에서 공짜로 키워줘서. 어때? 북한은 살만하겠어? 그런데 북한처럼 그렇게 특이한 나라가 있지만 세상은 나라가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초 이론이고 우리나라 남한도 똑같아요. 미국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특징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사회주의가 거의 발을 못 붙여. 그런데 다른 나라는 사회주의가 다 발을 붙이고 있어요. 해나라도 혜택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혜택이 국가 혜택이 별로 없어. 다 돈 내야 돼. 그 대신 이제 개인 책임이 많은 거죠. 가족끼리 알아서 책임을 지는 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녀가 태어나면 이 사회가 공동 양육이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법적 공동 양육. 그래서 학교에 투자를 하고 엄마들이 직장을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아이를 맡겨라.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대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우리의 자녀를 국가에 소유화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국가가 사람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체제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부모와의 친밀감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들이에요. 돈을 줘요.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청년들 원청이가 청년이 됐는데 취직을 못했어.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줘.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직장을 못 구했구나. 생활비라도 있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부모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분가를 했어. 혼자 이제 책임을 다 져야 돼. 그럼 국가에서 돈을 줘. 20만 원, 30만 원 준단 말이야. 고맙잖아. 좋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왜 주느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주는 이유는 부모와의 친밀감을 제거하고 국가와 친밀해지게 만들기.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인 거죠. 혹은 독일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 이런 데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아이를 국가에서 뺏어갈 수 있어. 때렸다. 관리를 못했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이러면 뺏어갈 수 있는 거야. 왜? 국가 소유니까. 지금 부모한테 이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돈 줘가면서 맡긴 거지. 돈 소유는 국가 거야.
성인은 국가 거야. 엄마 아빠께 아니고 너는 국가 거야.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국가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 기초가 뭐냐면 친밀함을 제거해 나가요. 부모와 자녀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는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럼 이 친밀함을 뭐냐? 말은 친밀한 게 친한 것, 서로 가까워지는 것, 잘 아는 것, 그것을 훨씬 넘어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냐면 결혼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부부의 친밀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부랑 어떻게 해야 될까? 친밀함이 대체 뭘까? 같이 살아. 날마다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함께 사는데 친밀함은 달라. 같이 집안에 있다가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부터 친밀함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럼 그 부부 안에서 친밀함을 또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셔. 사랑이 많은 분이야. 계속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신앙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사는 게 뭐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부모님하고도 친밀한 적이 없고 결혼을 해도 내 배우자와 친밀한 적이 없는데 그럼 대체 친밀하다는 게 뭐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질 수 있냐?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 사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성경에서 발견했던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그게 어디에 중심을 두냐면 하나님이 주신 친밀함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적 지식의 기초를 둬요. 그거는 저거와 똑같아. 예슬이는 은총이 오빠를 알아? 얼마나 성격을 속마음은 어떤 거? 어떤 꿈이 있어? 안 되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저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알아? 그걸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어? 뭘 알지? 얼굴 알고 이름 알고 그지? 남자라는 것도 알아. 키도 너보다는 어느 정도 크다는 것도 알아.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래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래. 하나님은 옛날에 출애굽도 하시고 이스라엘 왕가에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다윗도 세우셨고 이렇게 하셨대.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대. 이거는 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 그거는 친밀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거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그런데 그거에 가지 못하면, 그래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 알죠. 들었으니까 많이 알아. 모세야,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모세랑 만난 적이 없어. 모세가 얼마나 고민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몰라. 그냥 성경에 나온 것만 알고 있어. 사실 우리는 모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있는 기록도 조금 나와 있는 거죠. 요셉에 대해서도 총리가 됐다 하지만 감옥에서 끌려갈 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가 만나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사실 몰라. 그래서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경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도 너무 친밀해지면 안 돼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남편의 영역, 아내의 영역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지만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매너처럼 왔어. 서로의 관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아빠의 영역이야. 자세히 알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신뢰야. 그런데 친밀해 주려고 하면 회사 일을 넘어서서 회사에서 가졌던 마음속까지 들어가야 친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친밀함을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걸 아주 제도화하고 돈을 투자하고 교육하고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친밀함을 벗어나려고 해요. 우리는 이것과 계속 싸워야 돼요. 그게 단순히 편리하다, 국가에서 도와주고 복지가 좋아진다. 이건 행복한 문제가 아니에요. 푸틴이 자랑 중에 하나가 있어요. 트럼프한테 자랑했어. 자기 나라를. 너희 나라 고지 많지? 우리나라는 집이 없는 국민은 없다. 러시아는 집이 없는 국민이 없대. 왜? 국가에서 집을 다 주니까. 큰 집을 가려면 돈을 더 내지만 기본으로 주는 작은 집이 있어.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그 집에서 살 수는 있는 거야. 집이 없는 사람이 없어. 미국에 집이 없는 사람이 꽤 있어. 많아. 그러니 푸틴이 자랑만 하죠.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누가 잘 살아? 미국이 훨씬 잘 살지. 미국이 훨씬 잘 살아.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다 집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사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뭘 했다. 북한은 다 집을 줘요. 학교 보낸다고 돈 내는 부모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북한 최고 좋은 나라지. 그런데 거기 살면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지. 탈북자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있대요. 한국에 오면 회도 사주고요. 소고기를 막 사주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맛을 모르겠고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김치에 밥 주는 최고예요. 되게. 아주 자기가 잘 살았어도 한 여름에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나라는 여름이 되면 김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쉬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다. 먹을 수가 없어요. 아예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싱싱한 김치가 한여름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냉장 보관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김치 냉장고도 있고 이런 보관돼서 지금도 우리는 김치를 얼마든지 또 배추도 저장했다가 나중에 지금도 김치 막 당부지 사서.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니까 그거는 아주 충격적인 문화 중에 하나는 6월에 김치를 먹었죠.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친밀함을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회복시켜 나가요.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집중하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여유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에 아이들만의 마음대로 상상하고 충분히 쉬고 하루 종일 무엇인가 자기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어려움들을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자기를 발견해내지 못해요. 어려운 거를 통과할 때 자기를 봐요. 그리고 내놓는 거예요. 공부는 뭐예요?
입력하는 거죠. 그죠? 책을 보고 계속 입력하는 거죠. 그런데 입력보다 중요한 거는 출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걸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읽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애들이 뭐라 그래?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출력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잖아. 그런데 이 출력은요, 갑자기 막 한다고 머리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빈둥빈둥 노는 시간, 나의 인생을 생각해보는 시간, 무엇인가 하나의 벌돌이 빠져있는 시간, 그러면서 한가했던 시간들이 있어야 꺼내는 연습이 돼. 그 연습들이 돼야 짧은 시간에도 나중에 꺼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설할 때 즉흥 해봤을 거예요. 즉흥은 시간이 짧아. 뭐 연설처럼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 내 주장을 해야 돼. 그게 어려운 게 간단히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처해서 말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내가 출력하는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말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 책을 여러분 발표하라고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요약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건 내 거를 출력한 게 아니야. 남의 거예요. 그잖아. 남의 책을 그냥 요약한 거지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연설은 뭐라 그래요? 내 경험을 얘기하라고 그래요. 내가 경험한 거. 그게 출력이니까. 남이 쓴 거, 남이 이렇게 썼대요 라고 가져오지 말고 내가 썼어요 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많은 집중과 때로는 쉼과 이게 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입력의 시간이 아니에요. 출력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쉴 때는 뭘 해야 돼? 핸드폰 보면 안 돼. 출력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멍 때린다고 해요. 그럴 때 출력이 가장 잘 돼요. 왜냐하면 뇌는 돌아가거든요. 뇌는 돌아가요. 뭔가 집중하는 게 없을 때 우리 뇌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줘야 돼요. 평상시에 뭐 열심히 공부하지만 필요에 따라 어느 날 하루는 하루 종일 아무 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책을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혹은 또 어떤 다른 도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속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다 보면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 내 가치관도 형성이 되고 정리가 되고 어떤 인생을 살 거냐 그거는 내가 그런 쉼을 가졌을 때 만드는 거예요. 입력한 거는 정리가 안 돼요. 이런 것도 좋은 거고 저런 것도 좋은 거고 이 입력된 게 내게 소화가 돼서 나오려면 그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친밀함을 향해서도 가지만 때로는 어려운 거에 집중해서 무엇인가 끝까지 해보는 어렵지만 노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서 쉼도 필요해요. 이걸 계속 이제 적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막 친구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들은 없죠. 친구 찾아서. 가면 이제 친구 좋아하는 애들은 친구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한테서는 이제 애들을 뺏어와야 돼요. 엄마랑 아이를 넣고 그 친구랑 항상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할 거예요. 친구하고 노는 게 너무 좋다. 부모는 나랑 노는 게 더 좋아를 만들어내요. 근데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친구는 별로 돈이 없어. 그냥 놀아주는 정도야. 근데 부모는 여행도 시켜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또 다른 게 있었어. 그런다고 해서 친구를 거부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친구가 아닌 부모에게 있고
친구는 그냥 만나서 잠깐씩 노는 관계로만 유지하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지? 가령 이제 서울법도 이렇게 보다 보면 마음이 친구한테 가 있어. 이걸 돌리지 못해.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집에 엄마랑 같이 공부해야 돼. 애는 친구 만나면 나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조건을 제시하죠. 네가 시킨 거 다 하면 놀게 해줄게. 근데 아이의 마음 어디 있어요? 빨리 처리하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게 그렇죠. 그러면 결국 마음을 뺏겨요. 친밀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 더 유익된 거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함께 노는 재미를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이게 친구랑만 놀 때가 재밌는 게 아니라 어른들하고 노는 재미도 있고 다른 노는 재미가 조금씩 다르죠. 다르지만 가족들과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그것을 계속 바라게 되고 좋아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친구를 안 만나냐? 그렇진 않아요. 친구를 만나요. 친구하고 놀기도 해요. 여행도 갈 수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운동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집으로 돌아와요. 이 마음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요. 부모가 어떻게 헌신에 따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자녀 한 명을 키울 때마다 봐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친구를 좋아한다고 무조건 그 길을 열어주고 당장의 행복을 추구해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항상 지에 다 가둬놓을 수도 안 되고 이거를 부모가 필요에 따라 열어주고 닫아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또 내부에서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이 훈련들을 계속 자녀의 상황, 상태, 성장 과정을 보면서 조율을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녀와에게 가까이 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주 대화하고 잘 살피고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결국 친밀해지려고 할 때 상대방의 상태가 확인이 돼요. 그러나 부모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시켜. 네가 알아서 해. 난 검사만 할게. 그냥 시키면 그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같이 놀고 뭐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질문 던져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때 친밀함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자녀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를 찾아가게 만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